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미국 시법인의 추정세 납부 전략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미국 세법이 좀 복잡하잖아요. 그중에서도 시법인이 소득 생길 때 미리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추정세 규정. 이걸 어떻게 하면 가산세 안 물고 또 재무적으로도 좀 유리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 미국 세법의 기본 원칙이 pay as you go라고 하죠. 그러니까 뭐랄까 돈 벌 때 세금도 같이 내라 이런 건데요. 바로바로 내라. 네, 시법인은 해당 연도에 예상된 총 세금이 한 $500 이상이면 이 추정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. $500요? 오, 생각보다 기준이 엄청 낮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시법인이 해당된다고 봐야겠죠. 그렇군요. 그럼 이걸 언제 또 어떤 세금들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? 보통 이제 영년 기준으로 사업하시는 법인은요. 1년에 4번 분기별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. 4번? 네. 마감일이 4월 15일, 6월 15일, 9월 15일,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5일입니다. 이 날짜들 놓치면 바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요. 날짜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중요하죠. 그리고 또 하나, 이 세금이라는 게 그냥 일반 법인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엔 세원 잠식방지세, BET라고 하죠. BET요? 네. 또는 이제 큰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법인 대체 최저한세, CAMT 같은 것도 이 추정세 계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. 와, 고려할 게 많네요.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,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, 뭔가 안전장치가 있겠죠? 그럼요. IRS에서도 안전항구, 그러니까 세이프 하버 조항을 두고 있어요. 이걸 만족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건데요. 네네.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올해 최종적으로 낼 세금의 100%를 미리 내는 거고요. 올해 예상치 100%? 그렇죠. 둘째는 작년,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냈던 세금의 100%를 내는 겁니다. 이게 예측하기는 더 쉽겠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작년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훨씬 편해 보이는데요. 네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이 두 번째 방법, 즉 전년도 기준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좀 붙습니다. 당연히 전년도에 세금을 냈어야 하고 또 전년도 회계 기간이 12개월 전체여야 하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. 뭔가 좀 함정 같은 게 있다고요? 맞습니다. 바로 거대 법인, large corporation 규정인데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거대 법인, 기준이 뭔가요? 직장 3년 중에 단 한 해라도 과세 대상 소득, 그러니까 taxable income이 $100만, 우리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될까요? 그 이상이었던 법인이 여기에 해당돼요. $100만.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기준은 또 아니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도 모르게 해당될 수 있어요. 근데 이 거대 법인으로 분류되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안전항구, 즉 전년도세의 기준은요. 오직 첫 번째 분기 납부 때만 쓸 수 있습니다. 네, 첫 분기만요. 4월 15일 내는 것만. 네, 딱 그때만 가능해요. 와, 그럼 6월, 9월, 12월 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네요? 그렇습니다. 2분기부터는 무조건 당해 연도, 즉 올해 예상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계산해서 채워 넣어야 해요. 이야, 이거 모르고 그냥 작년 기준으로 쭉 내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겠네요? 네, 꼼짝없이 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매년 우리 회사가 이 거대 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걸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정말 필수적이겠네요. 그럼 그 과소납부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 이자율 같은 게 있나요? 네, 미납된 금액이랑 그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가 빚는데요. 이 이자율이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. 그러니까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죠. 변동금리 같은 거군요. 네, 보통 Form 2 2020라는 서식으로 가산세를 계산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신청하기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연말에 실적이 몰리는 회사처럼 소득이 연중 균등하지 않으면 어떡하죠? 매분기 똑같이 내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특히 초반에는.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.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연간 소득 분할 납부 방식, 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라고 하는데요. 연간 소득 분할 납부. 좀 어려운데요? 네, 이름은 좀 그런데 내용은 간단해요.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서 추정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분기, 2분기에는 이익이 별로 없었다. 그럼 그때는 세금을 좀 덜 내고 이익이 많이 나는 4분기에 더 많이 내는 거죠.
아하, 그럼 현금 흐름 관리에 훨씬 유리하겠네요. 맞습니다.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폼 2220 서식 안에 스케줄 A라고 있거든요. 그걸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이 추정세 관리라는 게 올해 우리 회사가 세금을 얼마나 낼지, 즉 예상 과세 대상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, 그리고 이걸 합법적으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느냐, 여기에 달린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여기서 그 예상 과세 소득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2월 결손금, NO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아, NOL. 들어봤어요. 과거 손실을 가져와서 올해 이익이랑 상기하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과거에 발생했던 손실을 2월식해서 현재 이익을 줄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2017년 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NOL은 무기한 2월이 가능해졌지만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생겼어요. 제한이요? 어떤 제한이죠? 해당 연도 과세소득의 80%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. 이 80% 한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아, 100% 다 못 쓰는군요. 80%까지만. 네, 그래서 이 80% 한도를 잘 계산해서 예상 과세소득을 줄이면 내야 할 추정세 금액 자체를 상당히 극적으로 낮출 수도 있는 거죠. 와,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이네요. NOL 잘 활용하는 거. 그렇죠. 물론 감가상각비나 R&D 비용 공제 같은 다른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도 당연히 잘 챙겨야 하고요. 네, 그렇죠. 아, 그리고 또 시법인에는 해당 안 되는 공제들.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한테 주로 해당되는 QBI 공제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랑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괜히 잘못 계산하면 안 되니까요. 맞습니다.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중요하죠. 자,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금을 다 계상했어요. 그럼 이제 실제로 납부하는 절차도 중요하잖아요. 네, 어떻게 내야 하나요? 모든 C법인은요, 연방 세금은 반드시 EFTPS라고 하는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내야 합니다. 수표로 보냐고 그런 거 안 돼요. 아, 무조건 전자 납부군요. EFTPS. 네. 그리고 여기서 또 실수하기 쉬운 게 마감 시간인데요. 납부 마감일 전날 오후 8시. 그것도 미동부 시간 기준입니다. 이때까지는 납부 예약을 완료해야 해요. 당일날 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어요. 와, 전날 저녁 8시까지요?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. 네.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모든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서류들, 이런 상세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얘기를 쭉 정리해보면요. 이 C법인 추정세라는 게 그냥 날짜 맞춰서 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거대 법인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하고 또 NOL 같은 공제 항목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세금 계획도 세워야 하고 EFTPS 납부기한 같은 절차적인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꽤 중요한 재무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히 가산세 몇 푼 아끼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만약에 이 추정세 납부를 그냥 귀찮은 규정 준수 업무 이렇게만 보지 않고요. 이걸 오히려 우리 회사의 연중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고 또 단기 자금을 좀 더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?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의 분기별 혹은 연간 사업 결정에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건 다음번에 저희가 더 깊이 탐구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니라 전략적 재무 관리의 기회로 본다.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